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아공차 이제 기존 교재라 이제 학원에서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방식 그거를 하다 말았죠. 예상과 상당히 어긋나가지고 저는 그게 1시간 내에 다 끝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이제 저번에 했던 거, 이제 여기 평행도 붙인 거까지는 했죠. 그래서 여기 32파일 이용해서 평행도를 붙였고, 저거 붙였으니까 이제 요거는, 요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축에 대한 이 직각입니다. 그렇죠? 여기 베어링이 껴질 거고, 이제 이면이 직각이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의 직각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직각이 맞으면 좋기는 해요. 정밀하게 좀 맞아주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베어링 측면과 밀착성이 균일해지니까. 얘가 이제 기울었다는 얘기는 어딘가는 떠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렇게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일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여기가 기울면, 그쵸? 기울었다는 얘기가 이런 식이잖아요, 대충. 여기가 뭐 이제 마이너스 한 2도 정도? 이렇게 기울었다. 여기가 기울면 베어링도 이렇게 기울어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럴 일이 없으니까. 저기가 기울었다고 해서 베어링이 기울어서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저기가 그냥 일반 공차 범주의 기아 공차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베어링과 닿는 면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베어링이 껴지는 건 우선 어디에 먼저 껴져요? 여기에 먼저 이렇게 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껴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미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요 면에 다가 이게 기울어졌다 해서 이게 갑자기 여기 면에 딱 닿는 순간 이 각도에 맞춰가지고 아이고, 이 컨트롤로 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해요. 이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울고, 아이고, 이게 각이 너무 작아서 각을 좀 키워서 그릴게요. 그 면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 얘를 파먹어야 되거든. 이미 껴진 그 외경을 파먹든가 우그러뜨리든가 어떻게 해야지만 각이 틀어져요. 이미 여기에 이게 껴지는 순간, 얘가 껴지는 순간 이미 양쪽 벽이 잡아버려요. 물론 이게 아예 안 틀어지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는 이제 끼워 맞춤 공차가 있잖아요. 끼워 맞춤 공차에 약간 틈새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그 틈새에서 허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의 각도만큼은 틀어줄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구멍에 있는 그 틈새를 이제 도시를 해가지고 각도를 틀어보면 몇 도 못 틀 겁니다. 1도도 못 틀어요. 0.1도도 못 틀어요. 되게 미세하게 틀어져요. 저 끼워 맞춤이라는 그 양 자체, 틈새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 못 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면이 기울어져 있어도 줄 수 있는, 기구적으로는 주는 영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이 기울어져 있는 건 일반 공차,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확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기울어지는 그 양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반대쪽도 같은 이유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저기는 굳이 기아 공차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여기죠. 여기. 자,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얘가 중요한 거. 물론 이제 바닥하고 데이텀 A하고 평행이어야겠지만,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반대쪽에 있는 먼저 정의된 얘하고는 뭐가 돼야 돼요? 동축이 돼야 되는 거죠. 동축. 동심이 아닙니다. 동축입니다. 동축이에요. 왜냐면 이게 동축이 아니란 얘기는, 동심이란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도 오케이예요. 각이. 그러면 내가 축을 여기다 이렇게 끼면 이쪽으로 가기 힘들겠죠. 서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양상은 이 양상에 가까워요. 대칭으로 이렇게 기울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동축 자체를 봐야 돼요. 동축 자체를. 동축을 보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 먼저 정의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데이텀이죠. 이제 바닥에부터의 데이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데이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데이텀이 나와야 된다. 뭐가 이제 새로운 데이텀이 돼야 되느냐? 결국 이쪽 먼저 기하공차가 지정된 평행하다는 기하공차가 지정된 이쪽에 이 32파이가 갖고 있는 중심 축선이 뭐가 돼야 된다? 데이텀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데이텀 기호를 하나 더 붙이겠죠. L이 요 위에다 붙이죠. 땅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한 5mm 해주고요. 그 다음에 MA 속성복사로 삼각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는 이제 이렇게 딱 해서 딱 클릭을 해가지고 속성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텀 프레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작성하고 나면 얘를 복사해서 갖고 와요. 데이텀 프레임 같은 경우 복사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바꿔줘야죠. 저 오류 안 고쳐주나? B 이렇게 하고 확인. 이제 제가 바로 여기다 안 붙인 게, 이게 한번 바꾸고 나면 요 칸 사이즈가 자꾸 바뀌어요. 아니 이건 진짜 오토캐드 이 기형차의 진짜 불만인 거지만, 글자가 하나일 땐 정사각이 나오게 그냥 해달라고. 그게 규격이라고. 이 개인적인 불만인데 뭐 그렇게 쓰고 싶으면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만들 능력은 안 되니까 그냥 참고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데이텀을 지정을 하고, 이 데이텀에 대해서 이제 이쪽 구멍.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거죠. 이 구멍. 그거 이제 지칭이 얘고,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동축도가 나와야 된다. 어차피 이제 동심이라든가 동축이라든가 전부 다 같은 기호를 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 기입해야 되니까 LEAD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딱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유동체 중심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일치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높이는 쟤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제 5mm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엔터 주석, 그 다음에 엔터 옵션, 그 다음에 T 공차. 자, 그래 놓고 기호는 이제 동심도니까, 동축도니까 동축도, 동심도 뭐 같은 기호 쓰죠. 이렇게 하고, 뭐 동심 동축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파이가 붙습니다. 왜냐면 이건 원형 형태로 항상 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심이나 동축이나. 축 대 축은 모든 각도에서의 동심이나 동축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축 대 축이니까. 데이텀이 면이 아니다 보니까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데이텀 하나로, 축이라는 데이텀 하나로. 그래서 데이텀이 선의 형태면 다른 게 선의 형태일 때 파이를 무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그 데이텀 하나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 값을 선정해야 되는데, 값은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똑같이 이거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72.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데이텀의 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형차를 지정하는 공칭 형상의 원이 떨어진 전체 거리를 가지고 본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강사님들 설명이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다운되면 이 전체 거리에 의해서 뭐가 결정난다? 가격이 결정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구성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기하공차는 뭐냐? 측정 영역이에요. 측정. 시스템 구성 영역이 구성 영역이라 측정 영역이에요. 측정.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쪽 이제 평행도 설명할 때랑 똑같아요. 실제로 측정하는 건 요만큼만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 전체 길이를 가지고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각도가 몇 배가 더 커질 거예요. 측정된 게, 허용되는 게. 이거는 저번 영상 보시면 돼요. 바로 전 영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기아공차의 공차 값을 선정할 때 필요한 것은 저런 엉뚱한 치수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측정하는 측정 치수를 기준으로 해요. 안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엉뚱한 기관총차의 값이 선정이 돼요. 물론 전산능력 기능사 시험에서 이 값을 가지고 감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측정관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미지수. 제가 예상하기로 제 뇌피셜로는 아마 없을 거다. 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강사님들이 측정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도 이제 어차피 72 가지고 하니까 이게 72 가지고 선정되니까 똑같은 값이 들어가요. 대부분. 여러분 갖고 계신 답지 보세요. 똑같은 값 들어가고 이제 단지 데이터만 B로 바뀝니다. 이렇게. 잘못된 게 뭐다? 이거다. 공차값. 나머지는 잘못된 거 없어요. 여기는 파일을 붙는 것도 맞고요. 통침도 보는 거 맞고요. 동축도 보는 거 맞고, 그 다음 B. 맞고요. 다 맞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바닥하고의 평행은, 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하고의 평행은 이제 어떤 논리가 이제 나오냐면, 결국 요 데이터 B라는 애가, 요렇게 정의된 거잖아요. 즉, 데이터 B는 이미 바닥과 평행이다. 평행인 애와 동축이니까 얘도 바닥과 평행이다. 의 논리가 들어와요. 논리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요만큼 평행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차액을 이만큼 정했어. 그러면 여기는 평행이 이만큼 평행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러면 0.026이죠. 바닥과는 이만큼 편차가 날 수 있어요. 최대 이만큼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누적 오차라고 하죠. 누적이 돼요. 이 방식으로 정의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정의가 되면, 바닥에 대한 평행은 누적 오차 때문에 최대한 저 정도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수도 있다예요. 항상 저렇게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것도 오케이로 인정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계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누적 오차가 내가 허용 인정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저 누적 오차를 허용할 수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성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요 바닥에 대한 평행도가 추가적으로 붙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요걸 작성해놓고 요걸 나중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아마 평행도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작성을 해주는 게 원래는 아니, 이거 여기서가 아니라, 저 만약에 이제 그 누적 오차를 허용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작성해주는 게 맞다. 별도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신 이렇게 되면은 가공이 되게 피곤해져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을 못하면 무조건 불량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제가 그렇게 맘 편하진 않거든요. 가공에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 누적 오차도 허용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애당초 기하공차를 좀 적용을 할 때 조금 타이트한 쪽으로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 누적 오차가 발생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평행이 지정된 축과 동축이니까 얘도 바닥과 평행이야,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누적 오차를 허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이제 공차역 하나다. 여기서 잘못된 거는 공차 역 앞에 있는 요 파이 붙은 거랑 공차 값이랑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까지 지정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아이고, 왜 저기를 내가. 자, 그냥. 여기도 이제 끝났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이 양쪽 면이죠.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이제 기구상으로 보면 이제 요거죠. 예, 커버가 닿고 커버 사이에 이제 가스켓이 있죠.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오일이 새지 않도록 저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가 이제 새지 않도록 윤활제가 새지 않도록 이제 중간에 이제 가스켓이 들어가고 가스켓이 닿는 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도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얘가 어떤 식이냐 이제 여기 커버가 껴지고 커버에 튀어나와 있는 요 샤프트 돌기 쪽이 이제 요 안쪽 구멍 베어링 하우징이죠. 베어링 하우징 구멍 쪽으로 끼어들어가면서 뭐가 맞춰지면 센터가 맞춰져요. 센터가 맞춰지면서 이제 요 뒷면이 요 가스켓을 밀고 가스켓을 이제 요 본체가 가지고 있는 요 벽에다가 밀어붙여요. 그러면 가스켓은 이제 샘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저 밀착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본체가 가지고 있는 이 측면이 기울어가지고 저 가스켓 부분이 일부가 뜬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오일이 누유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스가 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켓을 쓰는 의미 자체가 상실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데이텀이 누구냐? 예요. 그러면 이 이제 여기 껴지는 요 부품을 보면은 이 부품이 어디에 먼저 껴져요? 하우징 구멍에 먼저 껴져요. 이거를 딱 보면은 바로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 이 면은 여기 뚫려 있는 베어링 하우징 구멍, 이 중심 축에 수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오죠. 중심 축의 수직이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중심 축의 수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심 축에. 그래야지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을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공개를 하면 아마 이렇게 기입할 거예요. LEAD. 자, 여기서 요 직선하고 딱 일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빼서 그렇죠? 이렇게 딱 빼서 5mm. 자, 그 다음에 주석 엔터, 옵션 엔터. 자, 그리고는 공차 T를 해준 다음에 자, 여기다 뭘 해주느냐? 땅 직각도.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다 파이를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칭하고 있는 게 측면이에요. 면. 이게 선이 아니기 때문에 공칭 형체 자체가 면이면 파이는 붙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마 요거 잘못 가르치는 강사님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차 값. 값을 넣는데 공차 값을 좀 넣을게요. 데이텀 A. 데이텀을 A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 공차 값은 이제 왜 좀 이따 넣냐면 치수를 봐야 되니까. 자, 공차 값을 넣으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데이텀 A를 지정했잖아요. 데이텀 A. 요 바닥에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면이 이면이죠, 이면. 여기서 이제 이면이니까. 이면의 가장 높은 데까지의 이 거리를 보라고 합니다. 지식에 나와 있는 교재도 그렇고, 다 요 거리를 보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또 IT? 5급에서 찾아야지. 그러면 이제 109잖아요. 109면 80에서 120 사이겠네. 그쵸? 80에서 120 사이니까 여기겠네요. 여기서 5급이니까 얘네요. 1호. 그러면 이제 여기서 0.015. 자,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딱 치스하고 일체하게 붙여놨잖아요. 그래놓고는 대칭일 때 이면하고 이면 다 얘기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일체.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교재도 그렇고 한국 강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작성하던 데가 아니라 엉뚱한 데다 있네요. 작성한 데다 옮겨놓을게요. 이렇게 옮겨놔야지. 왜 엉뚱한 데가 찍혔지? 다시. 이렇게 붙여놓겠죠. 우와. 너무 짧다 생각되면은 얘를 좀 옮겨주시면 돼요. 10mm 뺄까요?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요게 답이라고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 안 해주시는 분들은 죽어라고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거기 야 그렇게 그냥 외워 이렇게 하실 거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나마 좀 한 거는 이제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은 야 원래는 이 이제 커버가 껴지고 가스켓이 눌러지는 면이니까 이제 이 축과 이 면이 직각인 게 맞는데 야, 이 축을 데이텀으로 어떻게 잡냐? 우리가 정반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그 정반에서 직각을 측정을 하는데 이 축을 데이텀으로 잡을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축 자체는 이미 여기서 정의했듯이 뭐 데이텀 A랑 평행하다. 얘랑 평행이야. 그러니까 얘랑 직각을 우리가 규정을 해주면 얘랑도 직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연산 논리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 방식을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썼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썼어요. 여기서 써가지고 여기 있는 요 32파이가 가지고 있는 축이 바닥과 평행해. 근데 얘를 데이텀으로, 이 축을 데이텀으로 얘가 동축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랑 얘도 평행한 걸로 볼 수 있지 라는 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반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그냥 수직하게 측정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논리로 상당히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틀려요.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틀린 얘기예요. 선생님 누적오차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누적오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적오차는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도 2배가 됐죠. 누적오차가 되면 최대 2배까지의 편차가 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정의된 것보다. 하지만 그게 인정 가능한 범위다라고 한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이라는 것의 의미와 이 중심축이 데이텀인 상태에서 직각인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 다르냐면 데이텀의 형태 자체가 달라요. 얘는 데이텀의 형체가 면이고요. 얘는 데이텀의 형체가 축이에요. 면과의 직각과 축의 직각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요? 면에 대한 직각은 이것만 직각이에요. 오로지. 이 방향으로밖에 측정을 못해요. 여기서 보면 이 방향으로밖에 측정을 못해요. 이 면에 여기를 측정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면에 대한 직각이니까. 면에 대한 직각은 저 면에 대해서 각도를 이렇게밖에 정의를 못해요. 근데 축에 대한 거는 이게 축이 우측에서 보면 점이잖아요. 얘에 대한 직각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하고 여기서 각도 좀 틀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측정하고 이렇게 한번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저 중심축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다 직각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의 개념과 그냥 이것의 개념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다고. 즉 데이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논리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데이텀 A가 정의할 수 없는 다른 방향의 각도도 캐치를 해야 돼요. 축이 데이텀이 되면 축을 기준으로는 360도 무제한이에요. 그게 측정할 수 있는 각이. 이거 완전히 다른, 이거는 데이텀 A에 대한 직각과 데이텀 B에 대한 직각은 아주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대체가 될 수 없는 얘기라고. 데이텀 A가 그나마 선이었다면 어느 정도 좀 비벼볼 언덕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이 아니잖아. 데이텀 A는. 애당초 데이텀의 구성이 다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무 2차원적인 논리야. 그 면이 여기서 선으로 보이니까 야 이거에 대한 각도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이거나 이면에 대한 이 직각이나 이거나 이거에 대한 이 직각이나 같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도면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2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도면에 있는 물체가 입체라는 걸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도면을 그리는 도면 전문가가, 그 전문성을 가르치는 강사가 어떻게 본인 스스로 도면을 2차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도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기하공차를 떠나서 도면 해석 자체가 지금 애당초 잘못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요. 대체가 안 돼요, 이게. 저걸로, 데이터 메이로. 무조건 데이터 B에 대해서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거. 공착합. 이건 앞에서도 같은 논리인데, 직각도 나오면 꼭 데이텀에서부터의 거리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거리.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거리는 최대 50이에요. 이거밖에 측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내가 각을 선정을 하면 50 기준으로는 몇 배의 각을 들어간다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0.015. 그러면 1.5로 갑시다. 옵셋 1.5. 자, 1.5의 각을 허용을 할게.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EX. EX가 선 연장할게요. 바닥 기준이죠, 바닥. 바닥에서부터니까 지금 여기서 선정한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허용을 할게. 그러니까 이 각도가 될 거예요. 이 각도가 지금 이제 처음에 저 기형체를 붙인 사람이 허용하고자 하는 허용각이야. 근데 이걸 측정자가 측정을 하면 어디까지 허용을 해버리느냐? 이 각도를 허용을 해요. 이 각을 허용한다고. 아까처럼 아까는 한 4-5배 돼 보였죠? 그 정도는 아닌데, 거리차가 많이 안 나니까. 거리차가 거의 뭐예요? 2배. 2배의 각을 더 허용해요. 이 각보다, 이거 한번 각도 잡을까요? DAN. 아, 이게, 저거라서 측정이 안 되는구나. 자를게요. 무한선이라. 무한선을 그려놔가지고. 그렇죠. 방금 보셨죠? 이 정도 각도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측정자가 측정한 각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설계자는 이 각을 생각을 한 건데 측정한 데는 이 각을 허용을 해. 이렇게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기하공차의 공차값을 선정하는 측정 그 기준 길이는 반드시 측정되는 측정 부분의 측정 길이를 넘어설 수 없어요. 측정 영역의 길이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측정되는 부분의 길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잘못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잘못 더 있죠. 데이텀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 뭘까요? 자, 얘를 붙여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건 뭐야? 자, 앞에서 이제 제 기하공차 내용을 들어보셨던 거지만 치수선과 일치하게 이거는 뭐다? 무조건 유도 형상이에요. 유도 형상. 이게 이면하고 요 반대면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이면의 상태와 이면의 상태를 측정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유도되는 중립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공칭하는 공칭 형체예요.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단지 이 공칭 형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측정해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직각은 얘의 직각 아닙니다. 관심 없어요. 얘의 직각 아니에요. 절대 관심 없어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직각은 얘의 직각이에요. 이게 기하공차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쓰자라고 이미 ISO KS 규격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이런 경우는 이렇게만 해석해. 왜냐면 해석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이걸 이제 해석의 모호성이라고 하죠. 도면은 100%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호성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직각이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게 직각이면 이 양쪽도 직각이겠죠. 그게 아니죠. 이 양쪽이 대칭으로 완전하게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중립면은 직각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한쪽은 직각으로 돼 있고 한쪽은 기울었어요라고 한다면 직각이 아니겠죠. 그 사이를 가니까 이렇게 가겠지.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측면이 기울어져서 가공되잖아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가공되잖아요. 그럼 이쪽도 이렇게 가공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요. 같은 가공 장비에서 가공을 할 거 아니야. 이 측면이 이렇게 기울어서 가공됐던 건 여기 있는 밀링 툴이 이쪽 면에 밀링 툴이 이렇게 기울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가공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180도 획 돌려요. 그리고 이면을 가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이 밀링 툴은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똑같은 각이 기울어져요. 거의 대부분 저 방식의 가공 같은 경우는 저 양쪽이 대칭으로 기울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 한쪽 면 가공하고 이제 180도 바로 안 돌리고 이제 뭐 장비를 좀 손을 보고 막 이것저것 만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서 가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 거의 대부분 대칭. 그러면 저렇게 대칭으로 가공된 상태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은 얘는 거의 직각 나옵니다. 의미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측면의 경사를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공 경사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그래서 이 직각을 논할 때 얘는 이렇게 논할 수 없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하나 지정하고요. 요것도 지금 치수라고 일치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낼게. 전체적으로. 얘를 피하려고 했더니 일치해버리네. 이렇게. 또 얘가 일치해버리네. 한 번 더 내려야지.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도 또 해줘야 돼. 따로. 이 직각을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고안해낸 게 뭐냐면, 이것도 다 강사가 고안해낸 거예요. 원래 이론에 이런 게 없었어. 고안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양쪽으로 붙이려니까 귀찮은 거야. 야, 저거 어떻게 핑계를 처리를 하지? 야, 이렇게 붙여놓고, 야, 그렇게 해석하자.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KS 규격 뒤져봐요. 이런 식으로 정의된 걸 유도형체가 아닌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거를 유도형체도 이렇게 하고, 양쪽에 있는 형체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이렇게. 그럼 어느 때인데 그게? 결국 이게 뭐예요? 해석의 모호성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제도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안 만든다니까요. 물론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중심 축에다가 대이통을 붙여주는 행위. 옛날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진 사유도 제가 보여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해석의 모호성.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결과가 다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용 더 이상 안 한다 라고 한 거잖아. 옛날엔 그렇게 썼지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모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도면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규약이라든가 약속은 100% 정확하게 그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호성, 야 이땐 이렇게 쓰고 저땐 이렇게 써,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 얘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잖아. 데이텀도 잘못돼, 공차값도 잘못돼,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돼서, 맞는 거 딱 하나 있다, 이 기호만. 기호는 맞아요. 그렇게 된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붙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 측면의 직각도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단, 그게, 이제 여기 표현된 것처럼 데이텀 A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축에 대해서. 그럼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분 말씀하시는데, 이 축을 데이텀으로 어떻게 측정해요? 가능합니다. 만들면 돼요. 어떻게? 자, 이 축에 껴지는 샤프트를 하나 만듭니다. 아이고. 이 축에 이렇게 딱 껴질 수 있는 샤프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얘랑 동축으로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얘 고정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고정하고 싶으면 반대쪽으로 되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나사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판때기로 요 볼트 이용해가지고 체결을 해줘요. 땅. 그래서 볼트, 요 나사 구멍 이용해가지고 볼트로 체결을 하고, 여기에 나사 여유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를 볼트로 얘를 고정을 해요.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다 뭐 해줘요? 여기다가 이제 베어링 유닛 같은 거, 베어링 같은 거 달아주고, 여기에 이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지금 이축하고 직각인 형태로 게이지를 고정할 수 있는 레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게이지를 달고 게이지로 이제 이면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치구를 만들어서 측정 치구를 만들어가지고 측정이 가능해요. 직각도를.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제 이 게이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면을 긁어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 축에 대해서 직각도 저렇게 측정해요. 실제로 치구 만들어. 근데 이제 그걸 치구를 안 만들고 하겠다라고 해서 바닥면을 가지고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기우는 게 이렇게 기울 수도 있지만 입체적으로 기울 수도 있잖아. 말 그대로 이제 평면도상에서 평면도 그려놓은 거 어딨지? 없애버렸네. 평면도상에서 이제 기울어진 거. 그건 어떻게 잡을 건데? 이 축에 대한 직각인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게 잘못됐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저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안 거는 이면에 대해서 직각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양쪽 면에 대해서. 요거 알았죠? MA.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한 면입니다. 한 면. 요거. 선생님 뭐 한 면이라뇨? 요 면하고 요 면 두 개죠. 이게 원통면으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닥면 하나. 또 어차피 이제 요거가 닿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요 고무가 닿는 거죠, 고무. 고무가 닿는 거고, 저 고무는 이제 고무 자체가 이제 저 실링이잖아요, 실링. 저 실링 자체가 우그러져서 이제 닿을 거고. 그렇죠? 우그러져서 닿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죠. 저게 뭐 이제 러프하다든가 저 표면 자체가 뭐 약간 기울었던가 기울면 이제 요 실링도 같이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기울겠지 뭐. 어차피 저건 이제 고무링 같은 거 이제 갖다 넣고 그냥 우그러뜨릴 텐데.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기구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그냥 밀폐력만 나오면 되지. 실링되는 밀폐력만 나오면 되지. 저게 뭐 센터가 맞아야 하느니 뭐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인정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작성된 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틀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수정하진 않았어요. 여기 작성되어 있는 형태는 틀린 형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요 다음에 할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하공차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설계자
설계자는 이제 기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작업자는 이제 가공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 가공 기준은 상당히 설계적인 부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 가공될 때, 잡아줘야 되는 이제 기준 포인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측정작업자. 근데 측정작업자는 거의 대부분, 설계작업자의 관점하고 유사하기는 해요. 유사하기는 한데, 이제 설계의 관점으로 넘어가다 보면 측정이 불가능한 면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기하공차를 작성을 해주는 게 이제 측정자 관점의 이제 기하공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형태가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데 요 세 가지를 한 번씩 아마 영상에 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설계 작업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작업자, 마지막에 이제 가공 작업자. 왜냐면 아마 가공 작업자 콘텐츠가 좀 길게 나올 거고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가공의 이제 시퀀스 순서 자체를 그냥 다 훑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가공을 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는 이제 설계자의 몫이에요. 설계자의 몫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요 본체에 대한 요 기하공차, 요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냐? 얘는 기구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설계 작업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거의 이 형태가 나올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설계 작업자가 이 형태에서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체에 작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기구적인 관점, 즉 설계 작업자의 관점에서의 기하공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